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뉴스 보다 보면 어떤 나라 환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무슨 마법일까요? 아니죠. 오늘 폴 크루그먼의 세계적인 교과서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환율을 딱 고정시키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환율을 꽁꽁 묶어두는 힘의 정체,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황금 규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는지, 또 그 대가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홍콩 달러 같은 경우 수십 년째 미국 달러에 거의 딱 붙어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강력한 자석처럼 말이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중앙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R은 알스타. 정말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환율 고정의 시작이자 끝,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불리는 황금율이에요. 오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공식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R은 우리나라 금리, 알스타는 해외,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둘이 왜 같아야만 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우리나라로 돈을 막 보내겠죠.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즉 환율이 떨어지면서 고정시켜놨던 환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시장에 개입할까요? 아니 근데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저 황금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앙은행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시죠. 중앙은행이 활약하는 주무대는 바로 통화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N분의 P는 LRY라는 공식에 따라 움직여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N분의 P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의 양 L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원하는 돈의 양은 당연히 이자율 R이나 국민소득 Y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위쪽은 외환시장, 아래쪽은 통화시장이에요. 두 시장 모두 지금 점 1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환율은 E0, 이자율은 R스타로 아주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평화로운 시장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막 성장해서 국민소득, 즉 Y가 쭉 올라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물건도 더 사고 투자도 하고 돈 쓸 일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점 2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근데 이건 아주 잠깐 동안의 불안정한 상태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원하니까 돈의 가치, 즉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잠깐만요. 이러면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황금률, R은 알스타가 깨질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자, 바로 이때 우리의 히어로, 중앙은행이 등판할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묘수를 쓸까요? 정답은 바로 돈 풀기입니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이 오르지 못하도록 시중에 있는 돈, 즉 통화 공급을 M1에서 M2로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시장의 원화를 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이 흔해지니까 이자율은 다시 알스타 수준으로 돌아오고 환율도 이제로로 딱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 점 3의 안착, 임무 완수죠. 세 번째, 환율을 지키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환율을 지켜내는 데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앙은행의 모든 정책 목표는 국내 물가나 경기 부양 같은 게 아니라 오로지 환율 사수라는 단 하나의 임무에만 종속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잡한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보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할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첫째, 환율을 2제로에 고정하겠다고 목표를 세웁니다. 둘째, 그러려면 국내 이자율을 해외 이자율과 똑같이 맞춰야 하죠. 셋째,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자율이 오르려는 변화가 생깁니다. 넷째, 그러자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자율을 다시 꾹 눌러주는 대응을 합니다. 그 최종 결과? 다섯째, 환율은 지켰지만 통화량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 즉 정책적 독립성은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안정적인 환율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것이냐.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